청소 문제로 힘드신가요? 주말을 보내는 방식 때문에 다투시나요?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서 부부 관계를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은밀한 균열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침실의 온도 차이, 바로 선교의 불일치입니다. 오늘은 이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 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한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는지, 그 심리적 뿌리와 현실적 해법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침실 온도는 몇 도입니까? 솔직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며 수많은 차이점과 마주합니다. 이를테면 청결에 대한 기준입니다. 한 사람은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어지러움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여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습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청결을 중시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무질서를 내 대한 존중 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겹게 청소하는데 당신은 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가? 이는 곧 정서적인 상처로 이어집니다. 반대편 사람은 끊임없는 잔소리와 통제에 숨이 막힙니다. 집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왜 나는 집에서도 감시받아야 하는가? 이 사람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규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주말을 보내는 방식 혹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주말이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풍경을 보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활동을 꿈꿉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중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주말에는 오롯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집은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주말은 휴식이 아닌 전쟁이 됩니다. 나가자는 사람은 당신은 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 답답한 곳에 가두려 하는가? 라며 분노합니다. 집에 있자는 사람은 당신은 왜 나의 고갈된 에너지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밖으로 끌어내어 더 지치게 만드는가? 라며 절망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갈등의 구조를 기억해 보십시오. 청결 문제와 주말 문제에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의 차이가 존재에 대한 무시로, 방식의 다름이 사랑의 부족으로 해석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성격의 차이는 이 두 가지 문제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다른 어떤 행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사람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타협할 수 있고 주말은 번갈아 가며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그렇게 간단히 조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실의 온도 차이는 각자에게 어떤 심리적 지옥을 선사할까요? 먼저 선교기 더 높은 쪽, 즉 관계를 원했지만 거절당한 쪽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5단계로 나누어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혼란과 당혹입니다. 처음 한두 번의 거절은 피곤한가 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아직까지는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의심과 불안입니다. 거절이 3번, 4번 반복되면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매력이 없나? 내 몸이 변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충격은 엄청납니다.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인 걸까 하는 존재론적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좌절과 분노입니다. 자기 의심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나를 밀어내는가? 이것은 부부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상대방의 거절이 배려 없는 이기심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가벼운 스킨십조차 시도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차함과 비참함입니다. 분노의 단계에서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관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가 또다시 거절당할 때 그들은 구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깊은 비참함을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매달려야 하는가? 성적 욕구가 아니라 인간적 존엄성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의심과 포기, 그리고 보복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와는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혹시 밖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닐까?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싹틉니다. 이 의심은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정서적으로는 외도와 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이들은 포기합니다. 정서적인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더 이상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보복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다른 것, 예를 들어 대화 가사 분담 경제적 지원 등에서 똑같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선교기 더 낮은 쪽, 즉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쪽의 마음은 평화로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만의 지옥을 겪습니다. 이들의 심리 또한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안함과 죄책감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는 파트너의 표정을 보면서 극심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몸이 따라주지 않을까?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사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압박감과 스트레스 부위입니다. 죄책감은 곧 압박감으로 변합니다. 파트너의 존재 자체가 오늘 밤 해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험대가 됩니다. 파트너의 모든 친절과 가벼운 스킨십이 결국 저것을 위한 전초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피와 방어 기제입니다. 이 압박감을 견딜 수 없게 되면 회피가 시작됩니다. 파트너가 잠들기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드는 척합니다. 일부러 거실에서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을 합니다. 파트너가 어깨에 손을 올리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며 나 피곤해라는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이것은 성관계가 싫은 것을 넘어 압박을 주는 당신이 싫다는 방어기제의 발동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합리화와 분노입니다. 회피가 지속되면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나만 피곤한 게 아니잖아. 육아도 힘들고 회사 일도 힘들어. 왜 저 사람은 나의 이 힘듦을 이해해주지 않는 거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선교를 풀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야. 이제 미안함은 분노로 바뀌고 상대방을 짐승이나 욕정덩어리로 몰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서적 고립입니다. 상대방을 욕구에만 집착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나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파트너가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도 어차피 당신이 원하는 건 정해져 있잖아 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섬에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선교 불일치가 가져오는 비극의 최종장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독백이 들리십니까? 이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선교기 높은 쪽은 정서적 거부에 상처받고 선교기 낮은 쪽은 성적 압박에 질식합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 정상이고 한 달에 1번이 비정상이라는 교과서는 없습니다. 옆집 부부와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효과가 있었던 2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섹스 스케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스케줄이라는 단어가 주는 차갑고 사무적인 느낌의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정해놓고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데이트 약속입니다. 우리가 연애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만나자. 우리는 그 약속을 위해 그날 하루를 설렘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그날따라 더 정성껏 씻고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야근도 피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미루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준비와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스케줄은 바로 그 연애 시절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가령 이번 주 토요일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하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선교기 낮은 쪽에 주는 이득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오늘 밤일까 내일 밤일까 하는 불시의 습격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 밤까지는 편안하게 손을 잡고 편안하게 포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몸의 컨디션을 조절할 시간을 법니다. 선교기 높은 쪽은 어떤 이득을 얻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구걸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 밤에 내 파트너는 나를 위해 준비해 줄 것이다 라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날까지의 기다림은 불안이 아닌 기분 좋은 설렘이 됩니다. 그날의 관계는 훨씬 더 질적으로 풍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섹스의 정의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삽입만이 섹스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삽입은 섹스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선교기 낮은 파트너에게 삽입은 가장 큰 부담이자 가장 높은 허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허들을 잠시 치워버리는 겁니다. 토요일 밤 우리 데이트는 하지만 삽입은 하지 말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대신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명을 낮추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오로지 서로의 몸을 마사지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함께 목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깊이 껴안는 커들링만 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삽입 없는 스킨십은 두 사람에게 무엇을 돌려줄까요? 선교기 낮은 쪽은 이 사람이 단순히 욕구를 풀려고 나를 만지는 게 아니구나. 나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압박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스러운 흥분과 욕구가 아주 천천히 다시 차오를 공간이 생깁니다. 선교기 높은 쪽은 삽입을 하지 못해 불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파트너와의 연결됨과 친밀감을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밀어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면 발을 맞추고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의 조율과 협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성관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도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이자 축복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침실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우리 부부는 이렇게 극복했다는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